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 정유진입니다. 제 이름 부를 강조할 수가 이제 정말 눈에 보입니다. 손 꼽을 수 있겠는걸요. 이제 저랑 조금 정 들으셨나요? 한식부터 시작을 해서 양식까지 숨가쁘게 저는 뛰어왔습니다. 그 다음 실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국가고시는 필기에 합격하셔야지만 실기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필기를 빨리 끝내서 우리 실기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시험은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호흡 맞추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시고요. 마음의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흐트러진 마음 잡아주시고 머릿속을 한 번 더 꽉꽉 매주시고요. 1챕터부터 시작해서 6챕터까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고리 생각하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실전 모의고사가 우리 한식 조리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따로 제가 업로드를 시켜 놓았지만 양식 조리에서는 이 필기 문제가 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반드시 저랑 같이 풀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업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육류의 직화구이나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구이를 할 때 많이 타면 그 탄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 뭐였냐면 벤조피렌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한 종류가 된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벤조피렌이라고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2번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아, 화학물질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니톨은 뭐였나요? 다시마에 보면 하얗게 묻어있는 약간 단맛 나는 성분, 그것을 우리는 만니톨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액의 상품명으로 무색 투명하고 강한 자극적인 냄새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액은 포르말린이고요. 기체는 포름알데히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붕산 같은 경우도 도자기의 유약이라든지 범랑 등의 원료가 되어진다라고 했고요. 많이 마시면 위험하고요. 승홍 또한 우리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분석 시약이나 촉매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체내에서 흡수되게 되면 신장의 재흡수 장애를 일으켜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중금속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체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칼슘이 소변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중독이다라고 했냐면 카드뮴. 다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무너지듯이 아프다가 일본어로 이타이였었어요. 그래서 카드뮴 중독, 이타이병 알고 계셔야 합니다. 4번. 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해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을 묻고 있습니다. 끓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내열성 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뭐였냐면 포도상 구균, 들어있는 독은 장독소, 엔테로톡신, 열에 강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보관을 잘하거나 손에 상처가 있거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요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5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에서 동일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타 업소의 수질 검사 결과로 가름할 수 있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동물을 처리하여 조리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의 모든 항목 검사는 몇 년? 2년마다 해야 돼요. 2년. 일부만 1년이고요. 모든 이렇게 모든이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답이 모든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럭저럭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거를 골라주시는 게 답을 찍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표시라 함은 뭐였다? 문자, 숫자, 도형까지를 말한다. 문자, 숫자, 도형. 문자, 숫자, 도형. 문자, 숫자, 도형 나왔어요. 근데 앞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이럴 땐 제일 긴 거 찍는 게 답이에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또는 포장까지를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한다 였습니다. 7번. 피막제 나왔어요. 과체류의 품질 유지예요. 그냥 따는 그 순간부터 호흡작용을 하니까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표면에 발라주는 걸 우리는 피막제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피막제로도 쓰이면서 껌 기초제로도 쓰이는 거 뭐였다? 수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수지 아무 데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데 실리콘 수지가 아니었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초산 비닐 수지가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지긴 수지지만 아무 수지만 외우시면 안 되고 초산 비닐 수지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초산 비닐 수지가 아니라 실리콘 소지였었죠. 거기에다 플러스 몰포린 지방산염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피막제로도 쓰이고 껌 기초제로도 쓰이는 하고 물어보면 수지예요. 초산 비닐 수지. 혹은 피막제만으로 쓰이는 건 몰포린 지방산염과 초산 비닐 수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식물과 그 유독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매 뭐였죠? 덜 익은 매실. 아미그달린 하고 외워야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들. 9번 광절 12조충 중간숙주 몇 개? 2개. 1숙주, 2숙주. 이거와 인체 감염 부위를 묻습니다. 광절 12 하면요. 이 중에서 딱 보이는 게 뭐밖에 없냐면 물벼룩이 답이에요. 물벼룩 되게 잘 나와요. 아, 물광이구나. 물광 피부 생각해야 되겠구나. 물벼룩은 광절 12조충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물벼룩이 다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물벼룩이 딱 하나로만 나오니까 광절 12조충 물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기온 역전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면 상층부로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져야 정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온 역전이에요. 올라가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를 말하겠죠. 그러면 대류작용이 안 이루어지니까 공기 오염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11번입니다. 쥐의 맥에 의한 질병 아닌 것은 뭘까요? 요것은 다 이거 그 매개체들을 있었던 것 같은데 규폐증은 뭐예요? 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먼지라든지 분진의 흡입이니까 아니겠구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공급처의 선정 중에서 급식소에서 원하는 품질의 물품 입찰 가격을 가장 합당하게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동으로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단체 급식에 들어가는데 고기 파트를 우리가 입찰을 넣으려고 해요. 가장 맞는 가격을 제시한 데랑 손을 잡겠다. 어떤 입찰을 하냐면 경쟁 입찰을 한다라는 거죠. 임의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 수의 계약이 되는 거고요. 모두에게 오픈형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걸 우리는 경쟁 입찰이다라고 했었습니다. 13번입니다. 레이노드 현상이란 이거는요. 책에 나오지 않았어도 문제에서 자주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굴착기 같은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일을 그러니까 작업, 진동에 의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걸릴 수 있는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말초혈관 운동장애로 일어나는 국소진통증,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동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손의 지각 이상 현상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14번입니다. 자, 쌀뜨물과 같은 설사, 이거는요 이대로 나와요. 쌀뜨물 같은 설사를 주룩주룩 하는 이 경구 감염병의 원인은 뭐가 되냐면 콜레라예요.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쌀뜨물 하면 콜레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정제, 잘못되어진 것들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하게 되었을 경우 메틸알코올이라고 하는 함유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실명,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메틸알코올, 또 다른 말로는 메탄올이라고 한다 였습니다. 16번입니다. 우유 살균법 몇 가지 줬는지 기억나시나요? 저온 살균법, 고온, 초고온 순간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되게 높네 그리고 짧네 라고 한다 그러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되어지겠죠. 17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거의 독성분인 테트로도톡신 가장 많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제일 많다? 난소. 그냥 이건 외우셔야죠. 보거독, 테트로톡신, 난소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18번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인체 건강 장애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효과가 있는 갖고 있는 유익한 점이 바로 살균 효과 있었고요. 관절염 치료 작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쏘게 되면, 과도하게 빈번하게 노출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죠.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눈에 관련된 것들 2개가 나왔으니까 아닌 것은 답은 폐기종이 돼야 되겠죠. 폐기종은 유해 입자와 가스 흡입에 의해서 폐에 생겨지는 건강 장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나 피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의 보건 수준이나 생활 수준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대요. 이 지역의 국가, 이 지역의 보건 수준, 기준 누구다? 영아 사망률, 가장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 물론 조사망률도 있지만 가장 가장 많이라고 하면 영아 사망률이 되어진다. 잠한병이 뭐였습니까? 잠한병. 잠한병 하니까 잠수함 생각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잠수함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고압인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고압인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라고 한다 그러면 고압과 질소 때문에 잠한병이 생길 수 있다. 잠한병이라고 하는 거 의미 한 번만 더 봐둘게요. 수압이 높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들이 갑작스럽게 기포를 막 만들면서 혈액 속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몸이 막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해녀들, 잠수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잠한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으로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는 크게 손상점검, 특별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이 점검에 대한 것들만 좀 봐주세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긴급점검 보시게 되면 매일 조리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유관을 통해 주방 내에서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은요. 갑자기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때 점검하는 것을 긴급 점검이라고 합니다. 22번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관련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소화기나 안전에 관련된 문제, 완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안전관리 파트에서 한 문제나 2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지시 압력계가 정상 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는 곳에 위치가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곳이 아니라 습기가 적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3번입니다. 비타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카로틴. 제가 식물성 식품 중에는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이 프로비타민 A, A로 변하기 전의 모형 프로비타민 A를 갖고 있는 건 카로틴. 그래서 녹황색 채소 중에 당근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맞네요.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도 합니다. 토코페롤. 비타민 B12는요. 망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발트라고 하는 것을 함유한 비타민이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타민 C가 결핍하게 되면 괴혈병 발생합니다. 당류입니다. 당류는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로 나뉘어졌었는데 이 중에서 이당이라고 하면 당이 2개였습니다. 이 중에 이당류는 뭐다? 설탕이겠죠. 설탕은 다른 말로 자당, 또 다른 말로 서당이다라고 했고요. 각각이 단당류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작업 꼭 하셔야 합니다. 25번입니다.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뉘었대요. 제가 일반 성분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영양학 파트, 5대 영양소에 플러스 물까지라고 했고요. 특수 성분은 그거를 뺀 나머지 색, 맛, 향, 냄새, 갈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딱 나오네요. 답은 2번의 향기 성분이 되어지겠죠. 26번입니다. 식품의 효소적 갈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요. 갈변이라 하는 것은 갈색으로 변한다. 단,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효소 때문에 갈변하는 효소적 갈변이 있었고 성분의 변화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3가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효소적 갈변은 뭐였습니까? 블렌칭에 의해서 반응이 억제된다. 데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효소적 갈변을 막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비효소적 갈변에 해당되는 3가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27번. 식품은요. 산성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로 나뉘어졌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 뭐였다? 구성하고 있는 무기질이다 라고 했었죠. 무기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 나누는 기준 무기질수.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는 과일의 붉은색을 보존하려고 한대요. pH가 변화함에 따라 산성에서 중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색깔이 어떻게 바뀐다? 적, 자, 청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적색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처리하란 얘기겠죠. 식초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29번. 식품의 수분 활성도 물에서 알아야 될 거 유리수, 결합수 그리고 수분 활성도까지 알아셔야 되는데 수분 활성도란 제일 긴 거밖에 없어요.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 공식을 이렇게 표기한다. 30번. 쓴맛 물질과 식품 소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데오브로마인 아니라고 데오브로민, 데오브로마인 다 같습니다. 코코아의 약간 씁쓸한 맛이에요. 나린진, 감귤류 껍질. 그 다음에 휴물론, 맥주의 쓴맛이고요. 호흡도 그렇고 휴물론도 그렇습니다. 쿠쿠루, 큐컴버 기억하시니까 오이 꼭지에서 나타나는 쓴맛이었습니다. 도토리는 탄닌이에요. 과실 저장소의 온도, 습도, 기체의 조성 등을 조절하며 장기간 동안 과실을 저장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과일은 따자마자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썩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CA 저장, Controlled Atmosphere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32번입니다.
감자를 썰어놨더니 갈변했대요. 가장 관계가 깊은 효소를 물어요. 이거 의외로 되게 중요한데 잘 못하세요. 이거 감자는요 뭐였냐면 티로시나아제예요.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미로시나아제예요. 미로시나제는요 겨자 시니그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로시나제가 감자갈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열량 표시에서 몇 킬로칼로리 미만을 우리가 0이라고 표시할까요? 그래서 제가 제로칼로리라고 해서 순수한 0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킬로칼로리 미만이라고 했던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열량 나왔네요. 당질은 1g당 4킬로칼로리,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 지방은 9킬로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 해주시면 다 더해 주시게 되면 답은 67.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449가 안 나와줘요. 지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높은 열,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열을 내는 건 뭐였다? 지방이 9kcal였다. 여기서 알코올은 얼마? 7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토코페롤 나왔네요. 아까도 말했어요. 토코페롤 하면 비타민 E. 36번입니다. 시금치나물을 조리할 때 자 80g이 필요한데 식수 인원 1,500명에 적합한 시금치 발주량은 자 총 발주량 공식 기억나세요? 같이 정리해 볼까요? 100 폐기율분의 정미중량 곱하기 100 곱하기 인원수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대로 나와요. 폐기율 올해 그대로 넣으세요. 5 넣고요. 80g 넣고요. 몇 명? 1,500명 곱해 주시면 돼요. 100 폐기율분의 정미중량 곱하기 100 곱하기 인원수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계산기 화면에 다 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7번. 신선한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묻습니다. 신선한 달걀이란 껍질은 어떻다? 거칠거칠하다. 그거밖에 없네요. 그죠? 쉽네요. 일단 거칠거칠을 먼저 보셔야 돼요. 거칠거칠해야 되고요. 수양단백보다는 농후단백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선하려면 깨트려 보았을 때 난원계수가 높아야 되겠죠. 난원이 높이 올라와야 좋은 거겠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신선하다라고 했었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 잘못된 것은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아마 2배속으로 하면 엄청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루랑 액체랑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루는 절대로 꼭꼭 누르시면 안 된다. 흔들어도 안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제조를 위해 소비된 노동의 가치 뭐겠습니까? 노동이니까 노무비죠. 이런 건 그냥 맞으라고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개만 어떻게든 맞춰주시면 돼요. 40번입니다. 전분에 물을 붓되, 그러니까 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을 넣는 게 있고 넣지 않는 게 있었는데 물을 붓고 열을 가했을 때 익혀서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분의 호화, 전분의 알파화 같았습니다. 달걀의 기포 형성을 도와주는 물질, 기포가 뭡니까? 거품성, 거품을 내줄 때 도와주는 건 뭐였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넘버원은 기름이었어요. 지방. 우유에도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2개 들어가는 건 답이 다 안 되겠네요. 답은 그러니까 1번이 돼야 되겠죠. 농후난백보다는 수양난백일수록 거품은 더 잘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42번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50에서 60도씨 정도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왜 당화를 할 때 옷을 이렇게 발효를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될까요? 아밀라제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엿기름 속의 전분 분해 효소인 베타 아밀라제의 최적 활성화 온도가 50에서 한 6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은근하게 발효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3번입니다. 찹쌀밥의 노화 지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찹쌀밥은 맵쌀밥보다는 단단하게 굽는 게 좀 천천히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키포인트는 아밀로 팩틴이 답이 되어지겠죠. 44번.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않는 거예요. 안 된대요. 안 된대. 부드러운 채소를 조리할 때 그 맛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조리 시간을 당연히 단축해야 되겠죠. 빵을 갈색이 나게 잘 구우려면 건열로 갈색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구워야 한다. 사태나 양지머리와 같은 질긴 고기의 국물을 맛있게 내기 위해서는 약한 불에 서서히 끓인다. 빵은 증기로 찌거나 전자오븐으로 시간을 단축시켜 조리한다. 뭘까요? 보시게 되면 이 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비효소에 의한 갈변 반응이기 때문에 구수한 향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증기로 찌게 되면 그 향이 조금 덜합니다. 오븐에 구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키포인트는 뭐다? 풍미였다. 향과 맛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45번입니다. 육류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육류에 대한 거 맞는 거. 돼지고기찜에 토마토를 넣으려면 이게 산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편육은 끓는 물에 넣어 삶는다? 탕을 끓일 때는 처음부터 넣어 삶는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거예요. 편육 삶을 때랑 탕 끓일 때 맞는 건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마토를 넣을 때는요. 돼지고기가 익은 다음에 넣는다라는 거 참고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입니다. 가열 조리를 위한 기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열. 프라이어나 로스터나 브로일러나 다 불을 써서 하는 가열인데 밋 찹퍼에 찹이 뭐였어요? 찹. 다지는 거겠죠? 고기 다지는 게 바로 밋 찹퍼가 되겠죠. 유아액의 상태가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른다니까요. 유아는 크게 또 어떻게 나눠진다? 유중수적과 수중유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기름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거, 물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거로 나뉘어지는데 딱딱한 거, 딱딱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터나 마가린에 이렇게 껴지면 안 돼요. 마가린이 들어가지 않은 거. 4번밖에 없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48번.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겨두게 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뭐 때문이더라?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 때문이더라. 이것도 저희 책에 있습니다. 반드시 효소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은 진짜 맞추기 쉬운데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파트, 갈변 파트는 반드시 꼭 한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49번. 환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뉴트럴 존 중성대라고 합니다. 중성대는 어디 가까이 하는 게 좋냐면 항상 방바닥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천장 가까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50번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우리 냉동에서 품질 변화 가장 적고 제일 좋은 거 무슨 냉동? 급속동결, 완만해동. 급속동결, 완만해동.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뒤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51번. 발연점을 고려했을 때 튀김용으로 가장 좋은 건 뭐였습니까? 발연점이 제일 높아서 쓰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콩기름이었었어요. 콩기름이 뭐였냐면 대두유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중 조리장을 신축, 개조하고자 할 때 어떤 순으로 한다? 위능경, 위능경, 가다나.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53번입니다. 화이트 룰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 화이트 루 계속 나오네요. 화이트 루라고 하는 건 버터랑 밀가루를 동량으로 볶았을 때 흰색이 날 정도로만 볶아주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베샤멜 소스 계속하고 있습니다. 54번입니다. 한식의 편썰기, 편썰어주는 방법 아시죠? 얇게
슬라이스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슬라이스. 브루노와즈 같은 경우는 스몰 다이스의 반 썰기, 찹 다져주는 거, 올리베또는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준 올리브 모양으로 해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샤또보다 좀 더 날카로운 형태였다라고 했었어요. 달걀 프라이 중에서 자 뭘까요? 한쪽 면만 익힌대요. 노른자 위가 떠오르는 태양. 뭐였죠? Sunny side up 이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이 세 개는 전부 다 뒤집어서 흰자도 익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노른자의 익힘 정도에 따라서 오버 하드, 오버 이지, 오버 미디움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56번. 생선 스톡에다가 여러 가지 생선, 바닷가재 이런 걸 다 넣었는데 프랑스 남부지방이래요. 이거 뭐였습니까? 부야베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야베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크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는 뭘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풀어도 풀 수 있겠죠. 우리 안심 스테이크 들어봤죠? 등심 스테이크 들어봤어요? 우둔도 하기는 해요. 근데 양지는 어떻게 해요? 국거리였잖아요. 국거리. 그래서 질겨서 정말 갈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써야지 그냥 스테이크 자체로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식전에 나오는 모든 요리를 뭐라고 한다? 식전에 나오는 거. 총칭이네요. 총칭.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르는 말의 총칭. 오르데부르다라고 해서요. 오드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오르데부르, 오드볼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종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9번입니다. 미르포와 삼형제 나왔어요. 뭐였다? 양파, 당근, 샐러리. 가장 많은 양은 뭐였다? 양파였다. 이렇게 잘 나와요. 미르포와는. 마지막입니다. 더운 시리얼, 와우. 더운 시리얼 뭐겠습니까? 오트밀이었잖아요. 오트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양식 문제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기를 하고 좀 접촉이 되는 게 좀 많이 나오고요. 노무제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나오고 잘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 3, 4개, 4, 5개 나와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까지 다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맞은 개수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처음 풀었던 1차 모의고사에서 내가 과연 36개가 맞았는가 틀렸는가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좀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정리를 잘하고 계신 분, 넘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2회차로 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백 하세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 번만 공부 다시 하시고요. 2회차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차 모의고사 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